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은 문화공간으로 나들이 떠나보시죠. 개막을 70여일 앞둔 청주 공예 비엔날레 준비 상황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전의 대표시장, 중앙시장을 이끌어가는 마스코트들의 인생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조혜선 아나운서의 사정으로 제가 네. 하루만 아침엔과 함께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예. 네. 지윤 씨 나온 기념으로 네. 요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지윤 씨 술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저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사실 퇴근 후에 이렇게 마시는 네. 맥주 한 잔이 우리 인생의 낙 아닌가요? 어. 여러분? 그렇죠? 네. 전혀 몰랐던 면모인데 네, 이제 앞으로 네. 많이 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술지윤님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즘은 또 우리 직장인들의 음주 풍습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평일,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되도록 일단 음주, 술 약속도 잘 네. 잡지도 않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적당량만 가볍게 적당하게 마시고 빨리 헤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네요. 맞아요. 바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때문인데요. 네. 요즘에 이제 출근길에도 아침에도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술을 사랑하는 주당들의 음주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충북만 해도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일단 절반 정도로 이렇게 많이 네. 줄었고요. 실제로 인명피해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좋은 소식인 게요. 네. 요즘같이 더울 때 술 마시면 뭐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 더 더워진다는 거 여러분 그렇죠. 아시죠? 그러니까 과음은 우리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수진 씨는 네. 혹시 어떻게 술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술은 잘 못하는데 술자리 분위기만 좋아해요. 아, 술자리 분위기. 그럼 뭐 술 좋아하는 지윤 씨, 네. 분위기 좋아하는 저기 같이 우리 가면 수진 씨와 되겠네요, 같이 우리 가면 모두. 되겠네요. 예. 자, 분위기 좋게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찌느듯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5에서 40mm가량 요란하게 내리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뜨겁고 습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제천과 단양이 24도, 충주는 25도, 증평과 청주는 2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낮 동안의 찜통더위로 이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0도에서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는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에는 많은 곳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충북 지역은 장맛비가 일요일까지도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대야에도 편안하게 잠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잠들기 5시간 전에 적당한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체온이 떨어져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고요. 덥다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매주 즐거운 문화 이야기 들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곳 다녀오셨나요? 네, 이제 우리 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학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네. 본격적으로 그 방학이 시작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방학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한 달 정도 하는데 이 부모님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참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의 걱정을 단번에 날려드릴 수 있는 알찬 문화 공간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부모님의 걱정이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네. 사실 이게 진짜로 걱정인 게 맞아요. 아이들은 방학한다 좋아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그때부터 고민 시작. 네. 그리고 또 막상 또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이때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때 아예 가정 관계가 틀어지는 가정도 그 있다고 정도까지요? 그 정도까지 네. 얘기를 맞아요. 들었어요. 예.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가물가물 생각을 되짚어 보면 그때 제일 엄마랑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
하고요. 엄마! 그만해! 네. 낮잠 좀 자게 이러면서 네네. 그리고 뭐 많이 혼나기도 하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한 많은 미술관들, 박물관들이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과 함께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한 전시도 함께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아주 알찬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사이좋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들 어떤 곳이 네. 있는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사부터 미술 작품까지 아이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산으로 들러 나들이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의미 있는 전시 공간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향수 어린 공간부터 아름다운 미술 작품에 가슴 아픈 역사적 현장까지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그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많이들 아시는 전국 유일의 종박물관 옆에는 건물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푸르른 자연과도 잘 어울리는 이 멋진 공간은 진천군립 생겁한화미술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천군립 생겁한화미술관. 네, 제가 여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판화미술관은 2010년을 개관을 해서 특성화 미술관으로 판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판화 작품도 전시하고 판화 체험이랑 판화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판화 전문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면 두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판화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하는데요. 지난 6월부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소장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주 접하지 못했던 판화를 마주하니까 신선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어떤 전시인가요? 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소장 작품 중에서 이제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총 19점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는 이제 저희가 기증받은 작품이랑 저희가 소장하게 된 작품이 같이 전시되고 있는 전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판화는 이렇게 나무에 새겨서 찍어내는 걸 판화라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정교한 작품도 많이 보여요. 이게 다 판화가 맞아요? 네, 판화는 나무에 새겨서 찍어내는 것도 있고요. 금속판이나 아니면 뭐 실크 천을 이용해서 찍어내는 것들이 있고요. 정교하고 뭐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거는 이제 기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 번 찍어서 표현하고 있는 정교한 미술 작품들입니다. 기법도 참 다양하군요. 우리가 알고 있던 판화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미술관 한켠에 마련된 자세한 설명이 판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지금 보시는 건 판화가 김준권 작가의 작업 과정을 전시해 놓은 작품들인데요. 그림을 새기고 단번에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판각 작업을 거쳐 다채로운 색감의 완성품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은 뭔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패턴이 신기한 게 재밌는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김상구 작가님께서 저희 미술관에 기증해 주신 작품인데요. 나무야라는 판화집에서 이제 있는 24점의 작품들을 지금 다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다 이제 이 판화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판화 작품입니다. 목판화 작품. 그러니까 나무를 형상화한 거네요. 다양하게. 네, 맞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각기 다른 모습의 나무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판화의 매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한데요. 이곳에서는 판화 작품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판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공간인가 봐요. 네, 저희 체험실이고요. 여기 공간에서는 이제 판화 교육이랑 판화 체험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오시면은 목판화 인쇄 체험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간단한 도구들을 이용해 직접 목판화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먹물을 발라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볼록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에만 잉크가 발리고 그게 이제 찍혀서 나오는 볼록판화예요. 맞아. 원리가 그랬죠. 판각에 잉크를 묻히고 종이를 올려 꼼꼼하게 문질러주면 이렇게 멋진 판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람쥐 맞죠? 네, 다람쥐 맞아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니까 이 판화를 파서 찍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추억이 새록새록한데요. 네, 저희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데요. 이 판화가 찍혀져 나오는 거랑 이제 여러 장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기해하고선 돌아갑니다. 그렇죠. 판화를 체험하고 작가들의 멋진 작품과 함께 판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 진천 군립 생거 판화미술관입니다. 이번에는 청주를 가볼까요? 무심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건물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두 번째 목적지인 충북교육박물관입니다. 무심천 근처 지나가면서 요게 박물관이 있네 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와 보는 건 처음이에요. 저희 충북교육박물관은 충청북도 교육청에 2006년 개관한 교육 전문 박물관입니다. 교육 유물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유물들을 이제 전시에 이제 활용하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문화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충북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들을 만날 수 있는 충북교육박물관. 자세히 한번 둘러볼까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교육 자료가 거의 한 7,000여 점이 되는데요. 그중에 그 선별된 유물을 이제 1전시실, 2전시실에 나눠서 교육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쭉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1전시실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통 교육의 어떤 현장, 그리고 또 개화기, 그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후 우리 현대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제1전시실.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변천 과정이 먼저 눈에 띄고요. 와,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교과서들도 여기 있어요. 박물관에서 보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옛 유물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제감정기 때 유물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장기가 그려져 있어요. 네,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우리 조상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공부했던 성적표를 받아오신 건데요. 성적표? 예, 성적표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볼펜으로 써진 글자가 창씨 개명한 일본식 이름이 써져 있고 그리고 또 신체 검사표나 성적 같은 게 다 나와 있는 그런 통지표입니다. 아, 성적표였군요. 네네. 일제시대에도 정말 성적표는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 전시실로 가볼까요? 충북 지역만의 교육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통을 자랑하는 여러 학교의 배지들을 비롯해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때 그 시절 향수 어린 흑백 사진 자료는 물론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각종 도구들까지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보이는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기계, 직접 썼던 기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작은 구슬을 넣어놓고 거기다 학교 이름을 써놔요. 그런 다음에 막 돌려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 배정이 되었던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옛 교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반가운 공간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여기는 추억의 교실이라고 해서 저희 박물관 코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1970년대 학교 교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코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에 난로라든가 옛날식 책걸상, 옛날 정치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복 같은 것도 입어보시고 옛날 교복이네요? 네, 옛날 교복 입어보시고 어른들은 되게 추억에 되게 잠길 수도 있고 또 어린이들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되게 그런 공간입니다. 부모님하고 공감도 해보고 네,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충북교육박물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부터 이제 고등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전시 설명이랑 체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 이번 방학을 맞이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2가지를 개설을 하는데 하나는 4대 궁궐의 숨은 우리 역사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계 박물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와 박물관, 다 재밌겠는데요. 충북 교육의 변천사를 만나볼 수 있는 도심 속 향수 가득한 공간, 충북 교육박물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이 우거진 충북 영동군 황감면에 자리한 노군리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군리 평화공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노군리 평화공원은 노군리 사건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곳에서 노군리 학살 사건이 발생했고 그 학살 사건 당시에 민간인 희생자들이 한 400명 가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이 노군리 평화공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50년 7월 6.25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영동군 주곡리와 임계리 주민들을 미군 폭격기가 무차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이곳 노군리 쌍굴다리에서 무려 400여 명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7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날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는데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요 근래 특별한 전시를 하고 있으시다고요? 7월 초부터 저희들이 특별한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군리 사건하고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이 한국전쟁 초기에 보도연맹원 등 해서 민간인들이 거기서 한 5,000명 가까이 희생된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건을 묶어서 특별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 사진전, 콘크리트의 기억. 한국전쟁 당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던 쌍굴다리와 옛 대전 형무소에서 일어난 비극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진 전시회입니다. 휴전 상태지 종전이 안 됐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요. 그 참상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족들의 가슴에는 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구조물이 아직도 역사의 고통을 생생하게 대변하고 있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오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전시 때문이 아니더라도 노군리 평화공원의 평화기념관은 한 번쯤은 방문해 볼 만한 의미 있는 공간이죠. 당시의 비극을 보여주는 유물들은 물론 사건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원 한쪽에는 끔찍한 사건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힐링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짜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하고 이제 다들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갖다 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꽃을 한 10,000평 정도를 심었습니다. 그래 오시는 분들이 이 장소에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마음을 갖다가 평화로운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다양한 전시들이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역사부터 미술 체험까지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문화 공간들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우리 박지인 리포터와 함께 쭉 나들이를 떠나봤습니다. 일단 진천의 판화미술관 처음 보는 곳인데 저는 판화가 이제 흑백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록달록 이렇게 색깔들도 참 많았고 특히 그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일단 딱 체험하기에 딱 흥미있고 좋아하는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교육박물관도 이게 청주 도심에 이런 게 또 있었네요. 예. 그렇죠. 의미와 재미가 도심 근처에 있었더라고요. 네네. 진천에 자리한 생거 판화미술관 그리고 말씀하신 청주 충북교육박물관
오며 가면서 보기도 하고 들어는 보셨는데 막상 들어가서 직접 관람을 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처음 가봤는데 일단 파나미술관은 미술 중에서도 파나만의 매력, 진짜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고요. 또 충북교육박물관에서는 요즘 또 레트로 감성이 유행인데 네. 아까 옛날 교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 속의 박물관에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같이 가보면 엄마는 이랬었어,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 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공감대도 많이 형성될 것 같아요. 네. 교육박물관 지금 지은 씨 얘기대로 워낙 추억의 그런 현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 엄마는 아빠는 이랬었어 이렇게 얘기하기 대화를 풀어나가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엄마 때는 이랬는데 너는 왜 요즘 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이런 건 좀 됩니다. 조심하시면서 그래도 좀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노근리 평화공원도 보여주셨잖아요. 여기서 보는 뭐 사진과 전시물 보면은 역사 공부도 좀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노근리 사건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내일이 69년 전 노근리 사건이 일어났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특별사진전 한번 가보시면 네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네. 또 근처에는 아까 장미공원도 보셨죠. 네. 숙연해진 마음을 가서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장미가 원래 6월 말이면 지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7월 말까지는 피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이번 주에 가셔서 사진전도 관람을 하시고 장미정원도 들렀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지역 곳곳에 이렇게 생각해보고 둘러보면은 참 가볼 만한 의미 있고 괜찮은 곳들이 문화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꼼꼼하게 좀 찾아보시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인 리포터 고맙습니다. 잠시 함께 할게요. 자, 이어서 저희는 바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뭐죠? 오늘은 나무, 금속, 돌 등의 면의 형상을 그려서 판을 만든 다음에 물감을 칠해서 종이나 천에 찍어내는 그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문제만 들으면 어려운데 보기를 보면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 회화, 2번 만화, 3번 동화, 4번 판화. 네. 자, 오늘 방금 저희가 생거 진천 요 땡땡 미술관을 함께 박지인 리포터가 보고 왔으니까요. 찍어내는 것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지은 씨 있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학 시즌인데 아이들과 방학을 맞아서 함께 했었던 추억을 한번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 먼저 하자면 저는 고향이 제주도라서 방학 때 아빠랑 이렇게 설원, 한라산을 등반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건 참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라산 등반 진짜 멋지네요. 오늘도 역시 상품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올해는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청주를 공예의 도시로 만드는 축제가 되겠죠. 이제 개막을 70여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또 세계에서도 이목이 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박원규 총괄부장 모시고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 총괄부장 박원규입니다. 공예 비엔날레가 2년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올해로 벌써 11회째 개최가 되는데 언제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비엔날레는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41일간 개최됩니다. 지난 비엔날레가 개최되었던 청주 연초제주창을 중심으로 동부창고라든지 정북동 토성 그리고 율량동 고가 그리고 지역의 7개 미술관까지 청주 전역에서
비엔날레를 만나보실 수 있을 네. 겁니다. 네. 자, 청주 공예 비엔날레 제가 70여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로 정확하게는 7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 상황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가요? 예, 현재 조직위는 뭐 성공적인 비엔날레 개최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난 6월 말 D-100을 기점으로 올해 참여할 작가들을 대부분 다 선정을 마쳤고요. 전시장으로 도착하기 위한 작품을 운송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기대하게 되시는 비엔날레 메인 전시장, 청주 연초제장이 문화재조창 C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탄생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내부 리모델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행사장의 모습을 점점 갖춰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비엔날레가 개최되기 전에 20여 년의 비엔날레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비엔날레 개최 기념 특별전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네요. 네. 현대백화점 충청점에서 살롱드 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렇군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 항상 주제를 달리해서 열리기 때문에 더 미리부터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이번엔 어떤 주제 아래 열리게 되나요? 올해는 이제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라는 주제로 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예. 전시의 관점에서는 동양의 자연주의적 이상향인 몽유도원과 서양의 유토피아적인 개념을 융합시켜서 지역 특유의 자연과 생명력을 바탕으로 예술을 통해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에게는 뭐 지금까지 주제와는 좀 다르게 좀 감성적인 주제로 다가가면서 각박한 현실에서 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공예를 꿈처럼 환상적인 즐거움을 선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올해 개최되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예, 크게 보자면은 이제 공간의 변신과 장소의 확장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 연초제주창은 문화제주창 C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탄생이 되고요. 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방치되었던 담배 공장이 이제 비엔날레를 개최해 오면서 이제 서서히 변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금년부터는 아주 안전한 공간에서 쾌적한 관람을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는 담배 공장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문화 자원들, 특히 이제 뭐 안떡벌이라든지 정북동 토성, 흥덕사지 같은 것도 비엔날레랑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꾸며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야간에도 이제 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몇 군데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정북동 토성에도 작품이 설치가 돼서 조명이라든지 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공예를 미디어 아트로 볼 수 있는 율량동 고가,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비춰줄 안떡벌의 빈집들이 준비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간도 물론이고 야간까지 비엔날레를 청주 전역에서 보실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단순히 옛 연초제주창, 그러니까 문화제주창 C를 벗어나서 정북동 토성, 뭐 율량도 고가까지 그야말로 청주시 전체가 뭐 행사장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하는 작가들의 규모도 예년간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제 비엔날레가 이제 작가 섭렵과 작가 파워가 뭐 국내 공예 분야에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스웨덴 그리고 아시안 10개국 그리고 덴마크, 헝가리 등에서 참여하고요. 본전시에만 이제 총 17개국에서 210여 명의 작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작품 수 한 1000점이 넘습니다. 그리고 작가와 작품 수가 이제 늘어난 만큼 작가들에 대한 창작의 열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작가들이 현장에 와서 전시가 개최될 장소를 직접 답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장소에 맞게 작품을 설치하고 또 신규로 작품을 제작하는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덴마크의 경우가 이제 올해가 이제 한국하고 덴마크 수교 6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주년 행사로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수교 행사 중에선 저희 비엔날레 행사가 가장 큰 행사로 지금 예정되고요. 그래서 덴마크를 대표하는 많은 공예 작가들이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개최될 때마다 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서 정말 큰 관심을 모았거든요. 또 올해는 어떤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예, 지금 올해 이제 뭐 대표적인 작가 몇 분을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먼저 기획전에 소개되는 나이지리아 작가인데요. 이제 은고지 에제마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세계가 주목하는 도예 설치 작가로서 아프리카의 동물부터 일상의 사물까지
거대한 설치 작업을 선보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비엔날레 때는 이제 또 어떤 작품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작가로는 이제 프랑스 뻥피투 센터에서 작품이 소장되고 있는 등 이제 해외에서 촉망받고 있는 노이룬 작가가 있습니다. 네네. 노이룬 작가는 이제 탄소 섬유를 바탕으로 지승공예 방식으로 완성한 가구 등 첨단 소재를 바탕으로 아날로그적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기법을 고수해온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될 예정인데요. 네. 뭐 충북 공예 명인이기도 한 김기종 작가는 이제 특유의 트임 기법을 담아낸 수려한 백자를 선보이고 또 한정용 작가도 정갈하면서 실험적인 백자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중요하신 작가들이 좀 몇 분 참여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 미술의 4대 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중에서 위에민준, 팡리준 그리고 정판츠 3명의 작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명의 작가가 국내에서 동시에 선보이는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렇게 해외 작가들도 참 기대가 되지만 충북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예. 올해 비엔날레는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작가들을 또 한 공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비엔날레 메인 행사장 3층에서는 이제 기획전 섹션 1이 열리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김진규 도예가 그리고 이소라 섬유 작가, 유재용 도예가 그리고 김기종 도예가 등의 지역의 한 10여 명의 지역의 대표적인 공예 작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획전 섹션 2입니다. 이거는 동부창고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청주의 정신을 주제로 한 20여 명의 지역 작가들이 청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젊은 공예가인 이제 유리공예가인 두나래 작가 그리고 이준식 금속공예가부터 은퇴하신 작가들이죠. 이제 유해철 교수님 그리고 고순강 교수님 등 선배 공예가까지 청주 공예 명맥을 보여줄 전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공모전 관련된 내용입니다. 4년 만에 공모전이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예, 지난번 한 번 쉬었더니 아주 공모전에 대한 성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개최를 하고요. 이제 이번 공모전은 이제 지난번과 다르게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해서 2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기존의 공모전과 같은 작품을 공모하는 그런 파트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워드를 좀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에게 동등한 1,000만 원씩의 상금으로 총 1억 1,000만 원의 이제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공예 도시로서 이제 청주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공예 도시 랩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주의 어떤 공예의 아이덴티티를 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건데요. 이제 총 5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엔날레 기간 동안 이런 분들이 제안해 주신 제안서와 이제 이거를 출판하고 전시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특별히 바뀌는 거는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추가되는 거는 지난번 공모전과는 다르게 이제 시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번 기간 동안에 공예 레지던시 투어하고 또 비엔날레 폐막 후에 수상자들의 특별 전시를 한다든지 향후 이제 수상자들의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에는 행사장에서의 전시 관람 외에도 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을 열어놓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올해는 이제 비엔날레 주제처럼 공예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공간들을 활용해서 작품만 관람하고 가는 비엔날레가 아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비엔날레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투어 버스라든지 홍보대사 프로그램 그리고 오디오 가이드, 도슨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비엔날레와 함께 하게 됩니다. 먼저 행사장이 이제 광역으로 이제 좀 넓어지니까요. 이런 넓어지는 비엔날레 행사장을 관람객들이 편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비엔날레 투어 버스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이제 올해 투어 버스는 이제 청주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시티 투어 버스와 연계를 해서 평일과 주말 언제든지 이제 7개의 지역 미술관과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정북동 토성이라든지 율량동 등을 이제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투어를 준비를 했고요. 또 올해 이제 비엔날레의 홍보 대사가 지지니 씨입니다. 배우 지지니 씨를 이제 섭외를 했는데요. 이제 이 지지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오랜 시간 동안 공예 작업을 해온 공예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요청을 했을 때 흔쾌히 응낙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보대사 개런티가 있는데 이 전액을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 씨는 이제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이제 홍보 영상이라든지 오디오 가이드라든지 뭐 공예 프로젝트 등으로 해서 비엔날레가 계속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요. 뭐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혹시 가족분들과 함께 방문하신다면
비엔날레의 새로운 도슨트 프로그램인 청소년 도슨트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도슨트는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 체험으로 청소년들을 한 2개월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받은 청소년들이 비엔날레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작품을 소개하고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지진 씨 한번 같이 나와서 나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계절에 이제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박원규 총괄부장님 그리고 우리 박진희 부터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체 다이어트뿐 아니라 유산소 운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스케이팅 홉이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동작은 마치 스케이트를 탄다는 느낌으로 해서 양발을 좌우로 움직이며 해주는 동작입니다. 매트의 어깨 넓이만큼 발을 넓혀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양손은 골반 옆에 가볍게 위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왼쪽 발을 왼쪽으로 쭉 뻗어대며 발끝 멀리 보내줄 거예요. 무릎을 구부려 앉고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 반대쪽. 그 동작을 하는 동안 상체를 세워주시고요. 복부에 긴장감을 가져서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스케이트를 타듯이 옆으로 더 내 다리를 쭉쭉 뻗어내며 동작해주실게요. 동작을 하다가 동작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해주시면 유산소 운동 효과도 보실 수 있어요. 양손은 골반에 가볍게 위치해 주시고요. 발은 어깨 넓이로 넓혀 주실게요. 그대로 반쪽 무릎은 구부려서 뒤로 빼며 앉고 반대쪽 발끝은 옆으로 뻗어냅니다. 다시 제자리 반대. 힙을 뒤로 쭉 빼서 동작 반복해 줄 거예요. 무릎을 구부려서 앉은 쪽의 다리가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다리 전체를 쓰면서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 이 동작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좀 더 속도를 내서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그대로 올라와 손 풀고 동작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 동작은 20번씩 번갈아 가며 3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홈트 안방마님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요. 나무, 금속, 돌 등을 면의 형상에 그려서 판을 만든 다음에 물감을 칠해서 종이나 천에 찍어내는 그림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회화, 2번 만화, 3번 동화, 4번 판화입니다. 네, 뭐 보기 보시면 뭐 정답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죠. 네, 아이들과 방학 때 함께 가면 좋은 곳, 그리고 여러분의 추억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저기 찍었던 사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아, 이런 데는 진짜 여러분 많이 모르실 테지만 아이들과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하는 곳들 여러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전 중앙시장에 가면요, 3,000개가 넘는 점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맞네요. 그중에 수십 년 동안 장사를 이어오고 계신 분들이 있대요. 네, 자, 시장을 정말 사랑하고 또 자신의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시장의 대표 얼굴이 되신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3,000여 개의 점포를 자랑하며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는 대전 중앙시장. 그중에서도 시장의 얼굴이 된 명물이 있습니다. 기름에 구워내지 않았기에 담백하고 깔끔하고요. 맛있는 빵 안에 또 달콤한 속을 넣은 듯한. 수십 년째 자리를 지켜가며 대전 중앙시장의 다채로운 모습을 만들어온 터줏대감들. 이제 시장의 역사이자 얼굴이 됐는데요. 주인공은 나야나를 외치는 이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곳곳에서 추억과 전통이 느껴지는 대전 원도심. 그중에서도 언제든지 기분 좋게 반겨주는 곳 대전 중앙시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은 언제 찾아와도 설레고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죠. 오래된 전통시장은 그 시장의 얼굴이자 마스코트인 명물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중앙시장의 명물들을 찾아갑니다. 가시죠. 즐거운 중앙시장 나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왠지 서운하다고 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이 터를 지켜온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도 개성이 중요하듯이 도장도 개성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앙시장의 명물이 여기 계시다고 했거든요. 자, 도장 여기 맞네요. 자. 안녕하세요.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40년 넘게 도장을 만들어 온 사람. 오늘의 첫 번째 명물 정용배 씨입니다. 아, 벌써 외모에서부터가 장인의 또 달인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도장들이 있지만 이게 그냥 도장이 아니라 특별한 도장이라고요. 예, 손으로 직접 새긴다 그런 뜻이죠. 요즘에는 저도 도장을 만들어 봤지만 다 기계로 하면 뚝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네, 기계로 새기면은 글자는 이쁘고 그렇지만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 기계는 똑같은 도장을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새기면은 내 얼굴처럼 세상에 하나뿐인 도장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거죠. 계약이나 문서에 사용하는 만큼 나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도장인데요. 그래서 정용배 씨는 인감도장만큼은 손으로 만든 게 좋다고 말합니다.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거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법률적으로 책임을 진다 하는 그런 그 개인의 서약이기 때문에 도장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정용배 씨는 도장 하나를 5분이면 뚝딱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부탁드려봤는데요. 단 하나의 조각칼로 굵고 가는 부분을 요리조리 쓱쓱 긁어가며 만듭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자, 후, 야, 박찬규.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기계로도 흉내낼 수 없는 저만의 손도장이 완성됐습니다. 옆에 지켜보니까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하나를 파는데도 정말 혼을 담아서 파주시는 도장의 장인 맞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전 중앙시장. 이번에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중앙시장의 명물을 찾아라. 이번에는 호떡입니다. 호떡은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날 수 있지만요. 중앙시장의 이 호떡은 특별함이 있다고 하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호떡이 그냥 호떡과는 다르다면서요? 예, 이거는 다른 호떡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기름이 전혀 없이 구워집니다. 중앙시장의 두 번째 명물, 기름 없이 굽는 호떡인데요. 제빵회사에 다니던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만든 호떡. 설마 했는데 정말 기름 하나도 없이 호떡을 굽습니다. 눈앞에서 봤는데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기름에 튀기는 호떡은 재료비가 싸도 다 됩니다. 기름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기름이 커버가 없기 때문에 재료가 다릅니다. 좀 고급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단호박 가루와 옥수수 전분을 넣어 노란 빛깔을 띠는 호떡, 흑설탕과 바닐라 그리고 호두를 넣어서 앙금을 만드는데요. 더 이상의 레시피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직접 먹어보고 그 맛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에 영업을 시작하면 어느새 손님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성수기인 겨울에는 기본 30분은 줄을 서야 된다고 하네요. 저도 방금 만든 호떡 하나를 맛봤는데요. 정말 기름 없이 구워서 그런지 담백하고요. 빵을 먹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야, 기름에 구워내지 않았기에 담백하고 깔끔하고요. 맛있는 빵 안에 또 달콤한 속을 넣은 듯한 그런 맛이고요. 호떡하면 대부분 겨울에 추운 날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먹는 호떡도 매력이 있습니다.
명물을 찾아 나선 중앙시장 나들이 이쯤 되니까 다음 명물이 더 기대되시죠? 중앙시장의 명물을 찾아라. 이번엔 어디로 가나요? 창규 씨, 그 시장에서 혹시 갤러리 가봤어? 갤러리? 갤러리요? 미술 작품. 아, 시장에는 갤러리가 없죠. 있다니까. 아, 시장에 갤러리가 있다고요? 여기 안에? 앞으로 가봐 일단. 아무리 중앙시장에 없는 게 없다지만 갤러리가 있을까요? 야, 분위기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작품들이 있나? 안에. 이야, 진짜 갤러리가 있는데요? 대전에 처음으로 생긴 30년 전통의 횟집 골목에 들어서니 미술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에는 원래 냉동 창고가 있었는데 미술을 전공한 사장님이 갤러리로 개조했다고 하네요. 시장 골목에 이런 공간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변방 갤러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전시장을 보러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문도 닫혀 있고 그런데 이건 열려 있는 공간에서 여기서 직접 작업도 하기도 하고 예술가가 작품하는 모습도 볼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들어와서 마음대로 감상하고 사진을 찍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깜짝 놀래요. 의외성이 있잖아요. 그러한 공간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횟집 골목 사이에 자리한 미술 작품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기 충분한데요. 2007년에는 전국 최초로 시장 미술제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고 지금도 꾸준히 기획 전시를 열어 오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미술 작품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시장 올 때마다 가끔 이렇게 여기를 들려요. 갤러리 도망을 들리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또 작품이 바뀌고 새로운 게 있어서 너무 감상적으로 좋고 우리 이렇게 골목에 밝아져서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유일하게 사진 찍는 공간이 여기 변방 갤러리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런 의외성 있는 공간에서 그런 작품을 하면은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전통시장도 나름대로 발전이 있고 저희 예술가들도 의미를 찾을 수 있죠. 그런 쪽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손길에 정성을 더하고 공간의 의미를 만들어 온 시장 사람들. 덕분에 대전중앙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언제나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명물들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대전중앙시장에서 만나요. 네, 중앙시장 구경 잘했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나무, 금속, 돌 등의 면에 형상을 그려서 판을 만든 다음에 물감을 칠해서 종이나 천에 찍어내는 그림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4번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3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발표해 주실까요? 5075번님, 그리고 9245번님, 6942번님 축하드립니다. 3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5075님부터 좀 살펴보죠. 네, 예. 방학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과 청와대를 가보려고 합니다. 4살 우리 아들 꿈이 대통령이거든요. 미래 대통령, 그리고 네. 대통령 엄마를 기대해볼게 아들. 이라고. 그래요. 와, 4살인데 대단하네요. 예. 청와대 관람 저도 못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평일에만 가능하니까 아마 네. 방학 때 잘 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245님께서는 빨간머리엔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녀온 빨간머리엔 전시회장. 이런 게 있었군요. 사진도. 너무 귀엽네요. 그래요.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물하는 멋진 전시회라 생각돼요. 추천합니다라고. 출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 이거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예. 그리고 6941번님께서 진천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네요. 네. 방학인데 아이들 데리고 가봐야겠어요. 괴산 수옥정이나 충주 탄금대 물놀이장 추천합니다. 네. 아이들과 물놀이도 즐기고 대학 찰옥수수도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옥수수. 대학 찰옥수수 정말 맛있죠. 그러니까요. 아마 오늘 진천 하나미술관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달에 한번 보은 속리산에 있는
조자용 민문화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민화를 이렇게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공간인데 이번 주 토요일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또 버스킹 음악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네, 조자용 민문화관 안에 자리한 민화 갤러리 카페 안에서 열리는데요. 네. 민화도 감상하고 예술가들의 버스킹도 듣고 정말 특별한 여름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꼭 가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사실 저기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도 이게 오랜 시간 이렇게 방치돼 있던 문화관을 계속해서 복원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는지 결과 보고에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과 어우러진 멋진 공간에서 열리는 버스킹. 사실 요즘에 좀 불쾌지수가 높아서 네네. 짜증도 많이 나는데 이런 거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삼복더위를 이겨라 여름 보양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틀어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수 이병철과 함께 할게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